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범성공자입니다. 방송을 하니까 방송공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조짐이 미국 시장에서는 좀 보였는데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엔비디아가 오늘 7%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7% 가까이 올랐었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이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7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하면 주가가 버텼고, 뭐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도 뭐 나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텼던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래도 이제 반도체가 좋았으니까 좀 버티지 않을까라고는 기대는 있었지만 여지없이 그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보시면 전체 시장에서 오늘 삼성전자, 이 시가총액 큰 기업이 3%대 하락을 보였어요. 이게 몇 가지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요거는 차차 좀 더 얘기해 보시고, 다음 2차전지 쪽,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상장 이후 최저가라고 알고 있는데, 5% 빠지면서 최저가까지 빠졌고,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그러니까 그때 뭐 쇼커버 같은 느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차전지가.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는 아직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페이크로 반등하고 나서는 오히려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여기 추가적으로 샀던 분들은 굉장히 좀 고생할 수 있는 국면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밸류업 쪽으로는 조금은 그래도 버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수익률이 뭐 플러스가 난 기업들도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났다고 하더라도 뭐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 이렇게 됐으니까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게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그리고 자동차 쪽, 현대차, 기아. 그때 현대차가 한번 강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는 영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도 힘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좀 특징적인 건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실적이 보이는 화장품 쪽으로 많이 자금이 쏠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하면 딱 올라가는 건 한미 반도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좋으면 한미 반도체가 같이 좋을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쪽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뭐 5%대, 에코프로도 5% 가까이 빠졌고, 엔캠도 5% 빠졌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영 힘을 못 쓰는 구간이다.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당연히 지금은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LFP 배터리가 또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LCM 3원계 배터리 하나 업체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는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바이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HLB만 지금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등했다가 오늘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HLB의 이제 FDA 승인 요게 실패한 게 뭐 문제가 이게 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회사의 어떤 변명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 쪽에서는 펄어비스가 조금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주식들은 게임주 쪽에서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도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으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인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좀 안 좋았냐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건 이제 금리예요. 금리가 보시면 2년물 금리가 5% 가까이 가고 10년물 금리가 이제 4.5%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4.5%를 넘어가면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 신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조정이 세게 나오는 국면이 나오는 거고, 30년물도 지금 9bp 올라서 4.66%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금리는 왜 올라가냐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분 때문에 이분. 이분이 이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초재인데 별명이 이모탭입니다.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미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거기에 나온 악당 이모탭이랑 닮았다고 해서 별명이 이모탭인데, 어쨌든 이 이제 닐 카시카리가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게 마법 같은 단어인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시장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금리 인상? 이러면서 이제 긴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불안하게 여기는데 그 얘기를 꺼낸 거죠.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어. 지금 단계로 보면. 그리고 현재 수준의 만약에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현재 금리 무기한 유지할 수 있어. 금리 인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야, 금리 인하는 없는데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제 그럼 어떻게 시장 팔아야지. 약간 이렇게 된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 그러니까 국채 발행도 있었어요. 오늘 2년물과 5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요게 또 영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에 참여한 수도 많지 않았고, 2년물 국채 발행 금리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경계감으로 다가왔다라는 거고요. 또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제 이제 집계하는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0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102가 나왔어요. 예상치 96과 97.5를 다시 넘어섰고, 이 말은 여전히 미국의 경기가 좋다.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어려우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 또는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라고 되면서 채권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부추겼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온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항상 이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마스의 핵심 지역이 여기 보시면 서쪽 남단에 있는 가자지구거든요. 가자지구. 근데 이 가자지구가 또 보시면 이 가장 남쪽 단에 라파가 있어요. 라파. 근데 이 가자를 다 장악하고 나서 피난민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 여기에 몰렸단 말이에요. 여기를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라파 수십만 명, 뭐 100만 명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이 라파 지구에도 결국은 하마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라파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이제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파를 공격했고,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미국과도 입이 맞추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불거졌냐면, 라파에서 보시면 이제 이집트와 라파가 국경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라파에 진입한 이스라엘군과 이 이집트군 국경수비대 간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군이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와 이 이스라엘이 뭔가 좀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불거지는 거고, 또 라파를 이렇게까지 압박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요르단이라든가 뭐 시리아, 레바논, 또 이란의 친이란 무장단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WTI가 지금 80불을 다시 넘어섰어요. 최근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렇게 단번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삼성은 이제 HBM3E는 확실히 SK 하이닉스에 처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HBM이 그러니까 성능은 모르겠고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칩 대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서 핵심은 전력이거든요. 전력 사용량이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을 줄여야 되는데, 그만큼 삼성전자의 칩은 불리하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전영현 사장이 이제 반도체 구원투수로 투입이 됐죠.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 분위기를 바꿔라라고 했는데, 이 전영현 사장이 투입된 이후에 삼성전자의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약간은 이제 올드한 스타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야근도 빡세게 하고 주말 출근도 하고, 그다음에 뭐 출퇴근용 버스, 통근버스를 좀 감축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직원들의 워라밸을 해치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사상처음으로 이제 파업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업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추가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으로 봐도 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현물을 1조 원, 기간이 이제 2,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근데 현물만 순매도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제 선물도 1조 6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선물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조 한 6천억. 그러니까 전체 한 3조 가까이를 순매도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뭐 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부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특히나 이제 경계감은 4.5%로 될 것 같은데, 이 금리가 4.5%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일단 엑시트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계감을 볼 때 금리가 4.5%에서 어떻게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겠구나라는 걸 이제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다 순매도가 나왔고 오른 업종은 증권과 뭐 통신 이 정도인데 대표적으로 특히나 증권 같은 통신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밸류업이나 뭐 아니면은 그 실적 기반으로 괜찮은 주식으로 꼽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버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죠. 0.4%가 그나마 좋았던 3위 업체고 가장 낙폭이 컸던 삼성전자가 3%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전기전자도 2.5%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종목 단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3%대 하락, 2차전지 업체들이 뭐 5% 안팎의 하락을 보였고 그 다음에 그나마 버틴 건 증권과 보험이었지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코스피의 차트를 보면 이게 21선이 이제 중기 추세, 그 다음에 여기 91선이 이제 장기 추세를 본다고 하면 단기 중기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이 단기 추세를 뚫어서 올라간 척 했다가 다시 이제 이게 무너졌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이 91선을 지켜내냐 이겁니다. 91선을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지켜낸다 그러면 지수가 횡보할지언정 그래서 무너질 자리는 아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게 순매수, 순매도를 봤을 때 굉장히 오늘 외국인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구나. 그리고 기관들도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온 업종은 이제 보험과 기계 두 개 업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했다는 거고 여기에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한 7천억 가까이 굉장히 강하게 순매도가 나온 게 특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코스닥은 1.5%가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2일 동안 상승한 걸 다 뱉어냈어요. 839.41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839.41보다 더 내려왔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하루 만에 더 큰 낙폭을 보였고 기관 외국인이 양매도가 나왔다. 이게 좀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상승 종목 비중도 25%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장 부진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나마 오른 건 뭐 인터넷과 디지털 컨텐츠 이런 쪽인데 뭐 크게 의미가 있게 볼 건 아니었고 2차전지가 있는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3.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했다. 그리고 양매도가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부진했다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종목을 보면 아까 얘기드렸듯이 이제 인터넷 쪽은 상승 종목이 10개, 전체 10개 중에 상승이 10개고 애초에 저 10개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콘텐츠 쪽에서는 펄어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의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었다라는 정도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에코프로 BM 5% 이상 빠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의류 쪽은 최근에 조금 실적도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의류 쪽은 아직은 흐름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실적이 나오고 있고 하나의 트리거만 생기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의류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의류 쪽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의 차트는 이제 코스피와 완전 다르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결국 이제 91선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 91선을 저항선을 맞으면서 다시 무너지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91선이 엄청나게 강한 저항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뚫고서 올라가는 건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2차전지가 힘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수를 올리려면 2차전지 아니면 바이오 그것도 아니면 이제 반도체가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들어올릴 만한 상황은 아니고 개별 이슈에 좀 더 집착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개별 이슈라 그러면 특히나 이제 화장품 이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서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종목을 오늘은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는 않고 이제 가볍게 좀 넘어갈게요. 왜냐면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기업을 굳이 뭐 깊이 있게 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가볍게 본다 그러면 일단 HVAC는 이제 냉각 시스템 쪽인데 어제 LG전자가 냉각 시스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수주가 나왔다고 발표가 났고 삼성전자도 이런 HVAC 냉각 시스템을 할 수 있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서 LG전자만 한다고 했을 땐 사실은 LG전자 쪽으로 좀 더 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게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LG전자 쪽으로 오늘 좀 빠졌고 이 관련해서 이제 칠러라고 하는 게 이제 식힌다는 개념이 장비인데 이 칠러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니셈, GST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액침 냉각으로도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 칠러 관련된 주식으로도 올랐고 워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칠러 관련된 주식으로 새롭게 좀 부각받았다라는
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공주 쪽에서 이제 삼성 공주도 올랐습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테마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이 부진하면 요즘은 이제 화장품 쪽, 확실히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화장품 쪽으로 조금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게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AS틱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AS틱은 이제 자외선 차단제, 특히나 이제 유기자차를 한 업체인데, 오버행 이슈가 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버행을 뚫고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 특히나 오늘 10%나 올랐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오버행만 없다 그러면 회사는 좋으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자외선 차단제 1위 업체에 원료를 독점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DHHB라는 이제 원료를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AI,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온디바이스 AI 대장주가 제주반도체죠. 근데 제주반도체도 오늘 7% 올랐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하면 또 애플이 빠질 수 없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애플 관련주 BH도 오늘 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에서 또 J2K 바이오도 좀 특징적인데, J2K 바이오는 화장품 원료를 한 업체예요. 근데 3월에 신규 상장을 해서 스펙 상장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공모가를 미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공모가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스토리를 보면 이 회사가 이제 인디 브랜드의 비중이 80% 정도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실리콘2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리 진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인디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의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J2K 바이오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쪽 화장품 쪽에서 좀 강한 모습이 있었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바이오도 오늘 좀 괜찮습니다. 바이오 쪽도, 이게 바이오는 실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금리적으로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금리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는 바이오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온다. 요게 좀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 오르는 주식이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행복해지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종목이, 그러니까 주식이 빠졌다고 해서 너무 이제 오늘을 포기하면서 힘들어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면서 내일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